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좀 그렇긴 하지만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가능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사무실 오시는 분들이 전에 총선 때는 사실 좀 이렇게 많이들 뭐 김포가 서울시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다가 좀 잠잠해지다가 최근에 또 이제 시장님께서 열심히 추진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또 이제 김포가 서울시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사실은 지금 뭐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과 과정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된다 하더라도 시간은 좀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되는 과정에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되고 생각돼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서로의 어떤 뭐 정치적인 결정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서울시도 바라는 게 있고 김포시도 바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가는 건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서울시도 그렇고 김포시도 그렇고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고 있어서 그런 분위기는 좋은데, 이제 그러면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제가 간단히 따져볼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 얘기들인지, 그리고 그 전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일단은 최근에 총선 때는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조금 이제 뜸해졌고요. 지금 서울 편입 추진하는 건 사실 상대적으로 김포가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김포가 서울 편입을 많이 원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교통이 또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김포시는 이 특별법을 다시 준비를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지난 총선 때 특별법 준비했다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폐기되고 다시 또 지금 재추진하는 거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포시장님은 내년 상반기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주민투표가 좀 이따가 제가 절차상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건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같이 어떻게 할 건지 공동 연구반을 해서 뚝딱뚝딱 현재 잘하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하는데 가장 큰 단초를 제공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지금 하겠다라고 해서 경기 북도를 이제 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커요. 그게 왜 경기 북부를 분리하려고 하느냐 이유를 보면, 사실은 지금 경기도가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에 지금 이제 뭐 서울이 이렇게 있고 한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북과 남쪽은 인구도 그렇고 소득 격차도 그렇고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인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300만 넘는데 아래가 한 1000만, 여기가 한 300 몇십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큰데 당연히 격차도 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를 하나로 보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북도가 계속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실제적으로 현재 개발축은 이 서울에서부터 부산을 잇는 이 경부축이 사실은 대세예요. 이 경부축을 벗어나는 서울 이 이북 쪽은 상대적으로 개발해서 좀 사실은 좀 소외가 돼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많이 투자들을 하지 않으셔서 이 북쪽에 대한 지원은 사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수도권 정책은 어떠냐면, 이 수도권을 하나로 보고 수도권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규제를 하더라도 계속 뭐가 들어가는데 북쪽은 규제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을 구분해서 북도에는 뭔가 대책이 있는 거를 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 북부를 분리를 하자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분리를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법,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분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별도로 특례인데, 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김포시도 서울시에 이제 편입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여기서 이제 근거가 나중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왜 북부를 분리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 결국은 경기 북부를 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어떻게든 좀 개발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 투자라든가 뭐 그다음에 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거나,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 같은 경우도 남과 북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그거 외에 관광 자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남도와 북도를 구분하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보시면 요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도 남도인데, 이 가운데가 지금 보면 이게 한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 한강을 기점으로 이게 이제 북도 가는 거는 좋은데 이게 이제 남도잖아요. 그러면 김포는 한강 아래에 있으니까 남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진할 때 이 김포가 남도 쪽으로 편입이 주로 가다가 또 이제 가다 보니 이제 애매한 거예요. 아니, 남도하고 북도하고 사이에 이 인천이 이제 쭉 가로막고 있으니 그러면 이게 붙어 있는 이게 북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 라고 해서 또 최근 추진하는 거에는 또 김포가 경기 북도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 여기 갈래 저기 갈래 하다 보니 김포시 입장에서는 나 차라리 서울로 갈래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북이 좋은지 남이 좋은 건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 간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북쪽으로 가보면 한강도 막혀 있고, 이 한강에 보면 철책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 고양이라든가 파주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연계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 김포대교하고 일산대교는 또 유료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럼 이 끝에 있는 김포대교까지 고촌까지 나오지 않으면 이쪽 경기 북도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북도 맞아?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남도는 아까 보는 것처럼 이게 또 인천에 가로막혀 갖고 여기서 이 남도로 가려면 인천이든 서울이든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 남도도 맞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근데 김포 시민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으니 서울로 갈래. 근데 이게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이서 서로 이렇게 요 고촌 쪽에서 접점이 있지만 철이 형이 이렇게 서로 손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길쭉하게 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 이게 지형적으로 좀 문제가 되긴 되잖아요. 하여튼 그래도 김포시는 이런 고민 끝에 결국은 서울시 편입을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게 서울시 편입을 하겠다라고 나온 시점이 경기 북도를 하겠다고 그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다음 날인가 뭐 하루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하겠다라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 사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도 같이 맞물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난 총선 때 사실은 특정 정당에서 굉장히 여러 지자체에 서울 편입을 주장을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됐었죠.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주장하면서 서울이 편입되면 좋은 점을 이제 몇 가지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김포가 사실은 이제 수도권이지만 약간 변방이었던 것이 이제 서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은 중심이잖아요, 중심. 그래서 서울이 되면서 어떤 중심으로 부각된다. 그리고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교통. 예? 교통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프라들이 뭐 그런 것들이 서울시가 잘 돼 있으니 이런 것들이 갖다가 서비스가 더 증대해서 복지가 증가할 것이다. 당연히 김포시가 낫냐 서울시가 낫냐, 그럼 누가 봐도 서울시가 낫잖아요. 당연히 브랜드 가치 당연히 상승하겠죠. 서울시 김포구라 하더라도 너 어디 살아? 서울. 그러면 어디 살아? 김포. 이거보다 낫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브랜드도 상승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의 어떤 풍부한 세수라든가 이런 걸로 충분히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이 되고 김포시가 더 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1000만 도시 이거는 좀 다른 얘기 같고요. 하여튼 근데 일단은 뭐 인구가 많으면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서울이 뭐 1000만 됐다가 지금 경기도로 유출이 되면서 이제 900 몇십만이 되는데 김포가 가면 다시 또 1000만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좀 다른 얘기 같고요. 요거는 좀 특별하죠. 항구를 품은 서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 입장에서는 김포시의 어떤 협조가 굉장히 크고, 이게 여기 들어가 보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하고 또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김포가 도움이 될 거고, 실제로 김포가 요렇게 길쭉하고 뒤쪽에 이제 크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쪽에 여기까지 해서는 이렇게 얇은 데는 고촌하고 동지역인데, 이 안쪽으로 가보면 한강 신도시를 지난 이 위쪽은 사실 아직 개발할 데가 많잖아요. 이렇게 서북부 잔여지의 어떤 나중에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서울이 되면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주요하게 생각해 볼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슈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이게 절차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특별법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방법은 행안부에서 하는 이제 정부 입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발의해가지고 정부 입법을 하면 이제 경기도하고 뭐 이제 서울시하고 이제 그 지자체장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부 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 입법이 있어요. 의원 입법을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의원이 입법해서 발의를 하면 이걸 갖고 여기 주민투표라든가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 심의해서 그 다음에 통과가 되면 이 공포하고 추진을 하면 돼요. 여기서는 보통 행안부는 의원 입법을 하면 의회 의견 청취가 안보다는 주민투표를 더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김포시장이 내년 상반기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뭐 해야 되죠? 국회 법률안 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특별법 이미 재추진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특별법은 전 국회 임기 때도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당에서 도와주고 하면 발의는 될 거고, 그러면 주민투표 내년 상반기 진행이 되고 이게 의결이 되면 진행이 되겠죠. 이거 지난번에도 추진했던 걸 보면 뭐 23년 11월에 보면 특별법 발의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투표 건의서 제출했고 뭐 했지만 사실은 이거 다 지금 진행되진 않았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연구반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22대에서 특별법 발의하고 주민투표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직 이제 초기 단계 다시 또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현재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조국 혁신이나 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300석 중에 거의 200석 가까운 데가 과반수 훨씬 넘게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지금 야당인데, 문제는 이거를 찬성하고 있는 당에서 이게 과연 의원 입법으로 해서 국회 의결이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예요. 물론 이제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번 선거 때마다 김포 골드라인 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 이벤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너희 5호선 연장하고 GTX를 갖다가 좀 더 빨리 추진해서 이거를 빨리빨리 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거를 서울시 편입한다고 반드시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회 의결이 될까?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진짜 됐어요. 김포가 서울시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총선 때 지금 서울 편입을 해달라고 했던 게 여기 지금 보이면 여기 지금 표시된 데들이 다 나도 서울시 들어갈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김포가 되면 얘네들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 또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김포는 교통이 어렵고 뭐가 어려우니까 뭐 특별히 너만 봐준다? 이게 될지도 한번 좀 생각은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제가 좀 될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이제 인구가 많은 게 과연 좋은 거냐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경기 남도 또 이렇게 가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중에 지금 경기도에 1360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1360만 명이 있는 게 이게 하나의 행정 단위로서 적합하냐, 이거 너무 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게 낭비다, 아니면 효율적 행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가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도 지금 인구가 1000만이에요. 거의 이 1000만을 현실적으로 이 얘기가 맞다면 여기도 갈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걸 더 붙인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때 이슈 나왔던 이것들 다 합치면 또 여기도 한 1300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1300만을 다시 뭉치는 게 맞다? 요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제가 이제 도시계획을 했고 하지만 도시계획적으로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실은 어떤 비효율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일단은 여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계속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면 교통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이 서울에만 어떤 직장이 있고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 일자리가 사실은 이렇게 각각 지역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콤팩트 시티니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이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고밀로 하면서 어떤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레이트 시티가 되고 메가시티가 되면 그런 비효율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바람직한 거냐라고 하는 얘기가 또 원론적으로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아마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접근도 많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메가시티 서울이 반드시 바람직한 건지, 어떻게 보면 서울 자체도 저기하고 각각의 지자체가 하나씩의 어떤 완결된 생활권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연계하는 연합체하고 이 메가시티 서울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향후 논의 과정에서 만만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통난 해결이 사실 김포에서 최대의 난제예요. 그래서 이 교통난 때문에 사실은 김포가 서울 편입이 되면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사실 하는데, 만약에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이 돼요. 그러면 갑자기 김포시가 교통이 확 좋아질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서울시하고 김포가 지금 여기서 이쪽 고촌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하철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이 폭이 사실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밀도가 있다고 쳐도 이 안쪽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요가 없는데 과연 이런 데까지 어떤 교통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지금 바로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또 사실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도 지금 5호선 연장하겠다라고 해도 이거를 최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 못 가고 검단까지 들렸다 가는 거잖아요. 지금 GTX-D도 계획이 돼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지금 더 늘릴지, 그 다음에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이거는 서울 편입이 됐다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김포시 형태적으로 이 앞쪽은 뭐 어느 정도 한다 치더라도 이 뒤쪽까지도 이게 과연 금방 개선이 될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좀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김포시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은 한정돼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또 나오는 얘기 중에, 그러면 다 하는 게 아니고 김포의 일부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논의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김포시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포시가 현재까지 어떻게 지금 개발을 해서 그 세수 갖고 잔여지를 또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된 데를 먼저 띄워주고 나면 더 어려워지는 거라서, 사실 김포시가 행정 개편 해가지고 구역이 김포시였는데 서울시로 이제 바뀌고 한 게 사례가 없는 건 아니라서, 뭐 김포공항 하면서 이제 강서구라든가 양천구 이제 가져간 것도 있고요. 인천으로는 이제 검단 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고, 그러면서도 서울시에 이제 편입되면서 김포를 다 편입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김포의 끝쪽에서 북한에 접경된 이런 쪽에 만약에 북한이 지역적인 어떤 도발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 신문 같은데 김포가 공격을 당한 게 아니고 서울이 공격을 당했다라고 신문에 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된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로 다 편입되면 이런 것 때문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완충 공간을 둬야 된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서울이 있을 때 서울 위에 뭐 파주라든가 고양, 그 다음에 이제 김포가 사실 알고 보면 완충 공간이었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김포 완충 공간에서 전면으로 나서는 게 좋지 않다, 뭐 이런 게서 이거를 어느 정도만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행정부의 형태도 뭐 사실 그렇고요. 사실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한 거 말고도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세수가 그냥 반드시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고 또 서울시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김포시 자치권이 사라지면서 또 가면서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뭐 농촌인데 이 농촌에 대한 어떤 관리도 서울시가 되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논의, 뭐 논쟁, 앞으로도 그 검토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일단은 차지하고, 앞서서 얘기했던 실제로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뭐 교통이 과연 진짜 생각했던 것만큼 좋아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